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쏟아놓고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잘 대처하지 못했다던가 하는 그런 면이 종종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이런 겁니다. 1월 1일에 게임 전문 매체 인벤이라는 곳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30 게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게임 중독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그런 중독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이게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벌써 한참 됐습니다. 2019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게임 중독, 이거를 도박 중독하고 같은 중독성 행위 장애 질병이라고 해서 이거를 국제 질병 기준 안에다가 넣은 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개정을 하죠. 그렇다면 게임 중독은 심각한 것이고 또 이만큼 널리 누구라도 그런 중독 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 코드를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게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벌이 아닙니까?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그게 중독이 될 지경으로 계속 하고 싶어하는, 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이해관계자들인 겁니다. 마치 카지노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산업을 포기하면 모르는데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래서 양쪽을 잘 조절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욕구도 충족시키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또 가능하면 건강도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각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WHO에서 이 개정안에 넣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거냐? 국내에 KCD라고 해서 한국 질병 분류에다가 넣을 거냐 하는 즉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다행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히 당장 이 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2026년에 이 KCD가 개정을 하는 때가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WHO에서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장애 질병으로 등록을 한 것이 2019년이고 올해부터 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쪽 기준에서는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게임계에서는 뭐 그 기업도 그렇고 또 이용자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하는 게 어째서 중독이냐 장애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입장이냐?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이걸 질병 코드에 넣을 거냐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 아주 이 게임 업계라든지 게임 이용자는 생각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중독은 중대하고 이거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찬성한다. 이제 그냥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고지식하고 정답이다 싶기도 하죠. 뭐, 수사를 담당하던 그런 데 있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애 질병으로 등록을 하는 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게임 중독은 병이 아니다 이런 거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WHO가 등재를 했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대선 정국이니까 유권자를 고려해서 이렇게 미적미적 답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그 답을 보건대 혼자 모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은 분명하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안 그래도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훨씬 더 비겁하게 답을 했습니다. 게임은 아직 중독성이 입증이 안 됐다. 이러면 마치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질병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철수 후보가 WHO에서 이 채택을 한 것을 부정하느냐?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선거용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이 답은 윤석열 후보가 법전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알고 있던 그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불쑥 답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고지식합니다. 그것은 그것이라 치겠지만 말을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은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초등학생이라면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대학생 이상 성년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정책 대결을 한다든지 할 때 상대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이날 정작 사고가 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게임계에서는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기업에서 이 게임 회사에서 그 확률을 공개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자유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런 것과 관계된 게임 관련 법률, 게임 관련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남다르게 게임 회사 편을 드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있다. 뉴스에 나온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이거 규제하지 말자는 법률안을 발의를 했다가 게임 이용자들이 항의를 하고 반대해서 이거를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 회사 편을 드는 그런 답을 윤석열 후보가 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했는가? 확률 공개는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확률 공개는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윤석열 후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일반 국민인 게임 이용자가 아니고 사업자인 게임 회사 편을 들고 있다. 게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내고 어떤 입장을 정하고 이러고 있다. 그게 이번에 사람들 앞에 그냥 밝혀진 겁니다. 이제 게임 이용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 대중의 여론하고 정반대로 간 것이죠. 바로 이면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인터뷰를 한 다음 날인 1월 2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렇게 그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아마 그 SNS를 보는 분들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이런 그 카드를 뿌리고 다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태경 의원은 이번 이 인터뷰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보고도 없었다. 윤석열 후보 이름으로 이 서면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답을 내보냈다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하고 하태경 의원은 이야기를 한 셈이죠. 자, 이래서 게임 정책, 게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관계가 삐걱삐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9일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전 국민이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의 그 테마는, 그 분류는 성렬씨의 심쿵 약속 네 번째 게임 공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약의 그 목표, 이 공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 2030 세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거는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거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청소년이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게임을 직접 하려고 할 때 본인 인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전체 이용가. 그런 거 있죠. 무슨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허용된다 하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그 게임은 본인 인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본인 인증에 법정 대리인 동의,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은 청소년 대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게임을 할 때 그때 본인 인증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이 이 단계에서 과거와 다르게 자유롭게 부모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린이 게임이 있으면 초등학생도, 아기들 게임이 있으면 3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부모가 뒤에서 따로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도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게임을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용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준이 있겠죠. 무슨 선정적인 내용이라든지 폭력적인 내용이 이게 몇 살부터는 괜찮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이용이 되느냐, 18살 이상만 되느냐, 12살 이상만 되느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 이용가라는 이 등급 기준, 이게 본인 인증이라든지 청소년의 경우에, 그 미성년자들의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든지 하는 거를 풀어주는 그 분야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8살 이상만 쓸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본인 인증 안 하게, 윤석열 후보 말처럼 안 하게 해주면 마냥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제12조의 2에 보면 게임 과몰입의 예방 등이라고 해서 왜 규제하는가, 이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게 이걸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게임 과몰입, 게임에 너무 푹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게임물이 사행성이 있거나 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있거나 할 때 그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슨 그 게임 과몰입 등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뭐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마련하고 상담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문입니다. 제12조의 3. 여기에는 게임 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게임 회사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라고 해서 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모든 국민을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금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게임 사업자, 그들에게 그 금지,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 인증. 근데 이 본인 인증이 청소년만이 아니다.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청소년만 할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성년자도 실명, 나이, 그리고 본인 인증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회원 가입할 때 이제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뭐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그냥 둔다고 했죠.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은 게임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그 게임을 이용하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부 그 중독이라든지 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래서 게임을 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게 전체 이용 가능한 등급이든 말든 상관없이 중독성 부분, 이거는 또 별도인 것이죠.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거 귀찮다고 하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손님이 줄겠죠. 그래서 모두들 불편하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모두 하게 해주면 국민이 행복하겠구나 하면서 이걸 풀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울타리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은 무조건 없애서 급행으로 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마련되어 온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고 했다가 한번 혼이 나고 나서 단단히 교육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퍼뜨리고 이제 게임 중독은 나쁜 게 아니다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누구나 하루 24시간 1년 내내 무제한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게 좋은 거다. 이런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체 이용과 게임물에 왜 본인 인증을 하느냐. 본인 인증을 하는 목적이 애초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게임 하려고 할 때 본인 인증을 없애겠다. 전체 이용가 등급일 때는 그래서 일반인 성년자도 인증 안 하고 청소년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부모 동의도 필요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 동의도 필요 없고 그러면 부모 동의 없이 쓰려면 대부분 이게 게임 회사니까 자기네가 돈 버는 일이겠죠. 그럼 돈 결제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인 인증 수단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이런 것으로 제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청소년들은 회원가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게임도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뭐 회원가입은 이제 부모가 이걸 해주니까 그렇다 치는데 게임 이용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이용은 마음대로 하게 일부 풀어준다고 해도 이게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의 제한이다. 그러면 이것도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아이들도 청소년도 또 어른도 본인 인증 없이 전체 이용가는 쓸 수 있고 이게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를 안 받을 수 있게 됐다면 부모한테 그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같은 거 알리지 않고 다른 걸로 해야만 정말 내 마음대로 허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게 그래서 무슨 여기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이게 불편하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이 게임 업계에서 바로 방금 소개한 그 법률 제12조의 3 제1항 1호 이거를 없애고 싶어서 그 인증하는 부분을 없애고 싶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위헌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죠. 2015년 3월 26일자로 각하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본인 인증을 하게 해놓은 것은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수단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 수단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이용하는, 게임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한다든지 중독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면에서 이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그 회원가입이 아닙니다. 보면은 인터넷 게임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부모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시 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이거는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이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대부분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유료 아이템을 산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만 18살이라는 기준도 역시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위해서 제공해야 할 정보를 아주 최소화해놨고, 동의하는 방법도 다양화해놨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동의 확보 조항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헌재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이러한 공약을 내놓고 누구나 전체 이용 가라고 하면은 이 본인 인증을 아예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완전히 입법 목적에 반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게임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편의라는 것은 게임 더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제한 없이 더 오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이 법률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인들도 게임 중독 혹은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그런 태도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결국은 이겁니다. 부모 허락 없이 게임하고 싶은 미성년자들을 앞세워서 1월 1일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또다시 돈을 더 벌고 싶은 게임 회사가 의무를 면하도록 해주는 공약을 하고 나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2030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본인 인증을 제외해 주는 것은 전체 이용가가 되겠죠. 전체 이용가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이거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본인 인증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면 2030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2030, 20대, 30대는
윤석열 후보 당신하고 똑같은 어른입니다. 30대의 경우에는 애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휴대전화 다 있고 신용카드 다 있죠. 못 가져서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이걸 가질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불편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2030 정책이라고 하느냐. 그 둘도 또 충돌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어째서 2030 청년 공약이냐. 미성년자, 부모의 돌봄을 받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손을 빠져나와서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약이고, 그리고 일반 성인들 2030을 포함해서 우리의 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특히 정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법의 법망을 뚫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들이 무제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약이다. 어째서 이런 공약을 내놓는가? 이 공약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을 부모 눈을 피해서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공약이라고 했을 때 그 미성년자는 이번 대선에 윤석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2030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 중독에 빠질 자유를 보장해달라 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이 공약은 게임 회사를 위한 공약이다. 그래서 1월 1일 서면 인터뷰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1월 9일 심쿵 약속 4번째라는 게임 공약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이 IT 쪽에 지금 보면은 AI 윤석열, AI 이준석 이런 걸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이익단체가, 게임과 관련된 이익단체가 윤석열 선대본 혹은 이준석의 국민의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대단히 큰 부패이고, 그리고 선거를 망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